물어보면 이게 공정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야. 특히 전무셨으니까 그렇지. 더더욱 관리하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공정한가?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대답을 이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대답하겠지. 아니 안 물어보면 다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다 옆에 있는 기자 물어보면 돼. 오늘 홍명보 감독 대표팀 취임사 그냥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하자면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주제 뭐라고 그랬냐면 질문하는 거 좋아요. 근데 좀 그 질문에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추가적인 질문들을 해야 돼요. 네. 한 번만 질문하고 멈추면 단편적인 대답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상을 K리그가 아닌 꼭 대표팀에서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네.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지금도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진짜 미안하다. 평생 내가 하나의 짐으로 네. 지고 살겠다. 그거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렇죠. 다시 물어봐야지. 예. 그 마음은 알겠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국 축구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대표팀 중심주의 국뽕에서 이제 좀 탈피해서 K리그라고는 저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도 하셨고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한국 축구 발전 계획 안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와 역행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정작 본인도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팀 전무하면서 한국 축구 발전 방안에 대해 내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가 일단 대표팀이 중요하다. 그렇지. 거기에 대표팀에 맞춰서 나머지도 다 발전한다라고 이거는 사실 그러면은 그동안 했던 얘기랑 정반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홍명보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안 그렇죠. 나오니까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보고 좀 답답한 마음은 그거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왜 하지 않는가? 특히 그러니까 얘기 중에서 가장 걸렸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대표팀 중심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할 체계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홍명보 감독 자기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질문 중에 이렇게 들어왔던 게 뭐냐면 아니 본인만 PPT를 받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어땠냐면 그거 저도 좀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한국 축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소음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약간은 좀 피해간 질문도 약간 애매했고 약간 좀 피해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 다시 물어봐야지. 저희가 물어본 건 뭐냐면 그게 절차의 공정성이나 합리를 물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울산에서 수락하기 전에 인터뷰할 때 지금같이 축구협회가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셔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렇죠. 구체로 딱 부러지게 물어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야. 특히 전무셨으니까 더더욱. 그렇지. 예. 다시 물어봐야 돼. 이게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막 두리두리 물어볼 필요가 없이 이게 그래서 공정한 겁니까? 라고 관리하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공정한가?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대답을 이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대답하겠지. 아니 안 물어보면 옆에 있는 기자 다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다 옆에 있는 기자 물어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저는 요 소회라고 그랬잖아요. 좀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이 있어야 됐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훅 훑는 느낌이었어. 근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보면 큰 알맹이는 없잖아. 예. 그냥 뭐라 그러지 기자회견이라는 느낌보다는 회견 뭐 이런 느낌 아니면 그냥 자신의 어떤 소회를 밝히는 회견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이 온도 차이가 지금 얼마나 있냐면 이건 지금 제가 기자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온도차를 한번 보세요. 오늘 기자회견에 홍명보 감독에게 물어보는 그 온도차와 지금 이거를 라이브로 유튜브건 아니면 뭐 나중에 기사로 접하건 간에 이런 분들의 온도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이 간극이 있잖아. 여기서는 세상 따뜻해. 세상 별일이 없어. 근데 지금 많은 축구 팬들이나 사람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이 갭이 뭐냐는 거예요. 이 갭을 물어봐 달라고 사실 기자님들이 거의 대표로 간 거잖아.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을 사실은 좀 좁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 국민들이 궁금한 거, 시민들이 궁금한 걸 기자라는 완장을 주고 그걸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는 그래도 대리 질문자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JTBC 그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체육부 기자인지 아니면 사회부 느낌이 있어요. 예, 질문이. 그렇죠. 질문 자체가. 사회부 기자는 있더라고요. 그 되게 예리하잖아, 그러면. 사실 근데 거기도 한 번 더 갔으면 좋긴 했는데 되게 예리하잖아.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정문교 회장이 자서전 나왔는데 보니까 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잖아요. 협회장 차기 하라고 제안했다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대표팀 할 때도 그 질문은 이런 거지. 너 그냥 내려 찍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뭐 여기서는 홍명범도 그쪽으로 대답을 하잖아. 네. 아 사실 그때 나도 제안한 거 맞다. 그러니까 회장직. 근데 나는 현장에서 더 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대표팀 감독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교감은 이미 예전에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번에는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네. 말이지.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교감이 안 됐나? 교감이 됐는지 취재하고 확인해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이 되게 그 파트 저였으면 삭제했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서전 쓸 때. 예, 그 부분은 삭제해달라고 했을 거라고.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어쨌건 간에 유착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무조건 삭제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예, 뭐 소외 기자회견이라든지 해명 기자회견이라고 놓고 본다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쭉 앞에는 첫 번째 파트는 뭐였냐면 K리그와 울산 팬들이 너무 죄송하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무한한 네. 깊은 책임과 사과 용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파트야. 오늘 몇 번째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 파트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많은 자기의 어떤 잘못 그다음에 이번에 용서받지 못할 이런 것은 축구를 대표팀 중심으로 한국 축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지금 우리 이런 거 잘못했는데 여기서 잘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사과문이나 해명문에 가장 쓰지 말아야 될 거. 잘못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축구를 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파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파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나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K리그와 울산 팬들에게 죄송하다. 두 번째 내가 그 대표팀 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려고 한다.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책임과 헌신은 묶어 있어요. 네.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존중하겠다, 대화하겠다. 네. 그다음에 책임도 하려고 그러면 헌신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 전술. 난 볼 소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것 이런 거 좋아한다. 그다음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데 전진성과 과감성 뭐 이런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대표팀은 현실적으로 그러는데 시간이 무한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 한 2, 3일 정도 훈련하고 경기하는 건데 하루는 컨디션 조절하는 거고 하루는 전술적인 디테일을 꾸려야 되는데 24시간 안에 디테일을 꾸려야 된다. 그래서 이틀째 24시간이 중요하다. 24시간이 중요해서 그 24시간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Q&A였습니다. 네 가지 파트와 마지막 다섯 번째는 Q&A. Q&A에서는 뭐 북중미 월드컵 목표가 그래도 그동안 16강이었으니까 원정에서 최고 성적은 그 이상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고 손흥민 만나서는 어떻게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는 그 대표팀 어떻게 생각해? 얘기 듣고 운영 어떻게 될수 얘기 듣고 난 이렇게 생각해 얘기 나눴대요. 그다음에 아까 PPT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도 마음이 아팠다 정도로 넘어갔고요. 뭐 비판 속에 출발하는데 어떠냐 했더니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왜 대표팀으로서만 그 한국 축구 발전이 가능하냐 했더니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무슨 답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 그게 말이 안 되는 답이잖아요. 저 그게 진짜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질문하면 더 했어야 된다고. 자, 왜 나한테 화를 내? 요약해주는 거 이렇게 빠르게 요약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셀레데스 코치 얘가 있었는데 그럼 이강인을 중시 여기겠다는 거 아니냐? 중심으로 대표팀 가겠다는 거 아니냐 했더니 셀레데스 아직 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코치진들 중요할 것 같은데 했더니 세 차례 면담을 했다. 아직 근데 결론 안 나왔다. 뭐 좋은 시간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다라고 했죠. 네네. 그 유럽 쭉 돌면서 그냥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하고 국내 코치진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접촉을 했고 마무리 단계다. 그다음에 지금 많이 분업화돼 있다. 뭐 스로잉 코치도 있고 유럽은 피지오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 감사하게도 물어봅니다. 지금 문체부가 감사했다는데 어떻게 했더니 그건 협회 얘기다. 난 모른다. 그건 협회하고 문체부가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 정도예요. 요약하면. 그다음에 아까 정문교 회장 뭐 미리 그 협회장 제안이 있었는데 초반에 얘기했고요. 자 이게 이제 요약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 이거를 지금 한 40분 넘게 한 겁니다. 일단 부보지. 저는 아까 이제 이런 약간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일단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수학은 딱 하나만 있어요. 딱 하나. 수학 하나? 그래도
어쨌건 간에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 K리그 팬과 울산 팬들한테. 그거 하나. 그게 사실 지난번 때 나와야지. 그러니까요. 지난번 때.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 TPO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타이밍이나 때와 장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말을 적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옷을 입어도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딱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용서, 깊은 K리그와 울산 팬들이 용서를 구합니다를 지난번에 절을 벌였습니다. 예. 이때 했어야 돼. 근데 그때는 그렇죠. 갑자기 내 안에 작은 아이. 예.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막 연봉이 2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번 들었는데 20억 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막 갑자기 나를 버렸대. 아니 무슨 감독으로서 최고 자리로 올라가고 연봉이 20억이 넘는데 나를 버렸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홍명보 감독의 마음은 있겠지. 예. 그래도 밖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는 하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있어요. 인맥 축구를 스스로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거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발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K리그를 잘 단편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그냥 유명 선수만 데려다가 쓰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K리그를 3년 반 동안 하면서 좀 그래도 팀에 헌신하는 선수 이런 다양한 선수들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좀 그가 답답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아 어떤 거예요?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오늘 예, 일단은 그 연계성이에요. 그 대표팀 연령대별 대표팀 이거 그 K리그까지의 전체적인 연계성이에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써서 쓸 수 있게 뛸 수 있게 된다. 국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령별 대표 K리그 쭉 연계를 하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은 팀워크와 존중과 소통과 헌신. 아까 세 가지 키워드? 예, 좀 그쪽인 건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저는 근데 이 두 가지가 근데 왜? 자, 연계성과 뭐 팀워크나 조직력 강조한 게 왜 답답한 거죠? 왜 답답했냐면요. 결국 그가 그 연계성이라는 게 MIK라는 게 결국은 전술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가고 하나의 철학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계속 팀워크, 뭐 책임, 헌신 이런 것들을 중요로 한다면은 소통을 강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MIK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MIK는 내용적 전술적 지향인데 그렇죠. 그냥 사실 뭐 팀워크나 뭐 소통이나 이거는 어디에서나 아니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중요한. 결국 이걸 하겠다는 게 스페인식, 독일식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MIK라는 게. 그렇죠.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국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세웠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도리어 이런 거면은 전술가형 감독이 더 필요했던 거 아닌가? MIK를 실제로 더 중시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MIK를 기자회견 때 제일 많이 쓸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MIK를 그러니까 전술 설명할 때는 MIK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MIK라는 언급이 제일 많이 될 때 이런 거야. 내가 집 앞에 찾아왔는데 그렇죠. 수학한 이유. 집에 찾아왔는데 MIK를 설명하더라서 나도 MIK 동의했다. 예. 그때 MIK 설명. 본인도 그러니까 전무 시절부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고 싶어 했다.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버즈는 그거구나. 좀 내용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훑어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다. 그런 질문도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질문도 있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팀워크, 조직력, 소통, 화합 이런 것만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건 하나 이해합시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우리가 전술의 스타일을 놓고 볼 때 크게 보면 두 축이 있다고 하잖아요. 크게 하나는 팀을 원팀 만들어가지고 막 끌어가는 감독들이 있고 심리 막 사람들 심리전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선수들 한 명은 막 디테일하게 이제 막 전술 짜고 막 숫자 하고 이래서 하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홍명보 감독 사실 전자지.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전술적인 디테일이 아주 강한 감독은 아니잖아요. 전자 쪽 앞에서 막 이게 팀이야 이런 거 잘하는 감독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용적으로 이제 그런 강조하는 게 뭐 소통, 원칙, 헌신, 팀워크 이런 게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지가 얘기하는 내용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전술적으로 뭔가 세계 무대에서 월드컵 무대에 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외국인 감독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5개월 동안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5개월 동안 전술가형 혹은 전술적인 경쟁력이 뛰어난 외국인 감독을 얘기를 했던 거라고요. 뒤집어지니까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은 감독 기자회견보다 전무 기자회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잖아요. 전무 기자회견. 아, 전무 기자회견.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전무 기자회견. 아, 총괄하는 느낌. 단장. 그러니까요. 뭐 이런 느낌. 예. 그렇지. 원래 약간 스타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더, 이거 아쉽네. 더 추가적인 질문, 추가 질문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진짜 계속 그거 강조했던 거거든. 추가 질문 하셔라. 프로팀이건 대표팀이건 중요한 건 트렌드라고 얘기했거든요. 유럽도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근데 그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그런 걸 좀 더 물어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난 모두 발언은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아니 그럼 질문이 나왔을 때도 그렇지. 그 답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래도 질문을 해줬어야 되거든.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A4 몇 장 준비했대? 8장이요. 이제 8장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거 쭉 읽었네요. 근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공은 이러면은 지금 문체부나 국회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안 하거나 못 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질문을 이제 축구 밖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안에서 질문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건 살아있잖아요. 그랬잖아. 이만큼 격차가 있다고. 그럼 이런 답답함을 이제는 밖에서 질문하겠죠. 이거 PPT 혼자 안 받았는데 공정한 겁니까? 절차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정몽규 회장하고 사전에 교감 없었다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혹시 거짓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그동안 정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플랜을 놓고 보면 K리그나 다른 어떤 걸 키워서 한국 축구를 더 성장시키자라고 하는 흐름의 변화들이 정책집에도 써 있는데 그 대표팀을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는 그게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외부에서 하겠죠. 오늘 기자회견을 확인한 건 이제 질문은 밖에서 하는 시간이 됐다. 어찌 보면 축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두 가지겠죠. 그렇죠. 예, 사실 세 번째 거는 밖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두 가지가 뭐죠? 그 정리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정 회장과의 교감이 없었냐는 부분과 그리고 그거는 이제 거짓 논란이죠. 그 절차의 공정성. 그렇죠. 그 두 부분. 왜 혼자 PPT 안 받았냐? 그게 이제 문체부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밖에서 그 대답을 질문을 하겠죠. 네. 그렇게 남았네요. 오늘 확인된 건 딱 그 사실이네요. 그거 세 번째 걸 더 팠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축구니까. 우리는 내용적으로 더 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질문들이 부분이 나오지 안 된 게 너무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한 결국 답변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냥 미안하다와 그리고 하나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팀워크와 연계성이 중요하다. 이 정도밖에 들은 게 없어서.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